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입니다. 제가 오늘 해양수산 전망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트렌드를 이끄는 변화하는 해양 휴양문화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휴양문화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관광시장이 위축도 되고요. 새로운 관광 트렌드 문화가 나타났는데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해양 관광 시장과 트렌드 변화, 국내 해양 관광 행태 변화, 마지막은 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양 관광 시장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세계 관광 시장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마이너스 72%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10%만 감소한다 그래도 큰 변화폭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72%가 변화하면서 관광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고요. 이 변화가 어느 정도 변화된 거냐면 30년 전 1990년으로 회귀될 만큼 크게 변화가 됐고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2024년은 정도 돼야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관광시장 변화인데 2020년 국내 관광 여행 횟수, 여행 지출액 모두 팬데믹 이후 크게 변화가 되었고요. 관광지 방문객을 나타내는 지수 또한 2019년 대비 마이너스 47% 큰 하락을 갖고 왔는데 이러한 하락 변화에서 모든 관광시장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극장, 패러세일링, 방파제 등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공간,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증가했고요. 실제 내비게이션 목적 검색 순위를 보면 여의도 한강 시민공공 이후에 해수욕장, 해변, 방파제 등이 크게 증가해서 관광시장 자체는 트렌드가 크게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지 전체는 감소했지만 레저 스포츠나 해양 공강, 해수욕장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한 것이 트렌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매년 관광 트렌드를 키워드로 분석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스타트, 그러니까 영문 머리 글자를 따는데요. 당일치기 관광, 여행 홀로그램, 그리고 2022년은 해빗 어스라 그래서 나만 즐길 수 있는 여행. 그래서 이 5개년도의 트렌드를 좀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행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 두 번째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개별 여행을 갔다는 것, 또 맛집, 균관 몇집처럼 나만 알고 있는 명소를 즐기려는 트렌드가 나타났다. 이게 관광 트렌드 변화의 큰 특징이고요. 위드 코로나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키워드가 MASK가 트렌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M은 미니멀. 그러니까 예전엔 단체 관광을 많이 갔다고 한다면 요즘엔 개별, 소규모 관광을 많이 간다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친구, 연인 관광 트렌드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액티비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적인 관광이 아니라 즐기는 관광, 나 혼자 즐기는 관광이 늘어서 패러세일링이나 캠핑장, 수상 스포츠가 늘었고요. 반대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는 놀이시설, 축제 이런 것은 감소되는 트렌드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겠죠. 코로나19의 세이프티가 중요하다니까 안전한 관광. 그래서 예전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이 늘어났고요. 또 소규모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은 모두나 열망하시는 퀸트 트래블. 누구든지 앞으로 여행을 좀 가고 싶다. 다만 어떤 여행이 늘어날 것이냐 말씀이면 자연경관이나 풍경광상, 휴식을 즐기는 형태가 2020년대 마스크라고 하는 트렌드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관광 트렌드를 쭉 엮어서 보면 이런 특징 10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위생, 안전, 개별화. 이 중에 우리 해양관광과 관련된 꼭지는 개별화, 혼잡 깊이, 치유 힐링, 자연 선호 이러한 관광 형태가 해양관광에 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관광에서는 앞으로는 자연 휴양 관광지, 저밀도 관광, 소규모 관광으로 개발을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치유나 힐링에 대한 소요가 많기 때문에 휴양 공간을 정비하자. 이게 앞으로 트렌드 변화의 전망이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 행태 변화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에서 매년 국내 관광 행태를 조사하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5개년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많이 일어나는 관광은 해양경관광사, 해수욕, 해산물 구매 시식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80% 이상 나타내고요. 이러한 형태의 관광을 전통적 해양관광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향후 수요는 있을 것인데 이렇다 보면 관광활동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 생태관광, 해안축제 이런 것이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런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도입기 해양관광. 최근에 서핑, 요트, 다이빙 같은 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정보를 접할지 어디서 즐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준다는 것. 두 번째는 기반 정보를 만들어주고 정보를 싸게 해서 누구나 쉽게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해양관광 활동의 기본의 정책은 이렇게 세 가지 정책을 나누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양관광이 좋은 것지만 제약 요인도 많습니다. 2015년에 가장 큰 제약은 우리 여름철 해수욕장 바가지 얘기하듯이 바가지 상원이 가장 컸는데요. 2019년은 반면 정신적 여유가 없다. 즉 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서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제약 요인도 새롭게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2019-20년에 어떤 행태가 변했는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관광지 방문 목적이나 관광 활동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나 경관 감상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전환될 거면 볼거리가 많은 곳과 관광지 방역 수준이 좋은 곳을 방문하겠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처럼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바닷가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에도 높았지만 올해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섬 지역이나 경관이 좋은 지역에 대한 관광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궁극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관광 발전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역 관광 상품을 만들어 달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전문가들은 해양관광 대응반으로서 국민 해양 휴양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 해양관광 수요가 늘 바뀌니까 이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게 관광 정책에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정책 주문을 요약하면 해양관광 경험률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 사이는 국내 관광 수요가 전체 줄듯이 해양관광 역시 6% 정도 감소했고요. 해양 관광 경상이 크다는 건 계속 유지가 됐고 전체 해양관광의 특성처럼 여름에 많은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 개별 관광이나 미니멀 얘기했듯이 자가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친지나 가족이 동반자 수는 줄어들었던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 변화,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름철 가장 많은 관광이 이루어진 해수욕장 공간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연간 1억 명을 공식처럼 사용했었는데요. 코로나19에 2020년에 60%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해수욕장이 감소된 게 아니라 가장 큰 특징은 공간이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해수욕을 했다고 하면 서핑, 노르딕 워킹, 요가, 광안리 같은 경우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레저 스포츠로 정의됐기 때문에 코로나19에는 해양관광 시장 변화에 맞춰서 레저 스포츠나 치유 휴양 공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 경영도 같이 조사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해양관광 사업체 같은 경우 소급여 창업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막대 그래프처럼 창업 기반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감소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소규모 창업에 유리하다 보니까 해양관광에 대한 기회 요인이 많을 것 같다 보니까 사업체는 창업을 하려고 하고요. 사회적 거리 때문에 방문자 수는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관광 홍보 마케팅에 좀 지원을 해달라. 그다음에 내수 시장을 만들어서 사업체를 육성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는데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소규모 창업에 유리하니까 정부에서 우리 OTA나 포탈 트렌드에서 관광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핑이나 스킨스쿠버는 소규모 창업이 많이 증가했고요.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교육시장이 커지고 교육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운영 장비 임대 시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업을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해양레저 사업체 경영의 지원 부분이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도 정확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자연 휴양 공간 조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다양한 볼거리를 요구하지만 저밀도 관광지, 밀집되지 않은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그다음에 해수욕 같은 공간이 말씀드렸듯이 레저 스포츠 시장을 좀 육성해달라. 그리고 레저 스포츠 시장에 필요한 서비스업 창업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게 정책적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은 첫 번째는 이런 저밀도 관광지에 맞춰서 국민 생태 휴양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레저 체험 기회를 좀 만들어달라는 것 하나, 소비자 패턴을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게 법으로 해서 제도를 정비해달라. 이것이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의 트렌드에 활용될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해양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하실 거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국내에서 해양관광 정책에서 크게 중요시하게 된 특히 네 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해양레저 활동 공간을 만들어달라, 생태관광을 육성하자, 고부가 같이 크루즈와 같은 산업 기반을 만들어달라, 마지막엔 친수문화 컨텐츠인데요. 위드 코로나에는 크게 세 가지가 부각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휴양 공간을 정비하는 문제, 두 번째는 웰리스 관광처럼 해양 치유 산업을 활성화하는 문제, 마지막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 서비스업을 만드는 문제라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 휴양 공간의 정비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이 즐기는 해양 친수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해양관광은 늘 계절성을 얘기하는데 이 계절성에 함축된 의미 중에 하나는 여름철 휴가 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인데 이 빈 기간은 지역 주민들이 바다를 이용함으로써 바다를 좀 친숙하게 즐기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는 바다가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리적 접근성을 만들자.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체험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지역 주민의 캠핑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부터 바다를 좀 즐기고 사랑하자라는 게 첫 번째 휴양 공간의 정비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사례이지만 서핑 성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이후 많은 갈등이 있구나, 쓰레기, 환경오염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누구든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 공간이 되는 것, 요가 활성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전환을 만들어줘서 공간의 다변화를 통해서 치유 이후에도 시장을 좀 활성화 주는 게 휴양공간 정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부분인데요. 2021년 정부에서 해양치유 자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나 농업 쪽에 치유가 있듯이 해양공간에서 치유 휴양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었고 정부의 4개초 지금 치유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는 목표는 이제 치유 자원을 활용하고 시설을 만들고 국민에게 홍보시키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양치유 공간을 국민에게 해양휴식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 복지 건강을 전달하겠다. 마지막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인데 이 정책의 기본 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치유 휴양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많으니까 바다 자원을 통해서 활용을 하자라는 정책 모토였고요. 지난주에 이를 받아 제1차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비전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추진 과제는 치유 콘텐츠를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어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거를 해양 쪽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먹거리로 활용하자라는 게 정책의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누구가 즐길 수 있게 만들고 바다를 즐김 통해서 해양 휴양 문화를 좀 확산시켜 보겠다. 이게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의 정책의 5년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양관광 서비스업 지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 홍보업체들은 관광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체험이나 교육 정보, 해양레저 체험 행사를 지원할 수 있어서 저변을 유도하는 것, 그다음에 해양관광 서비스의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정보 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자라는 게 첫 번째 지원 방법이고, 두 번째는 창업 기반을 만들어주자. 사실 신규 창업업체가 바다를 통해서 이용하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부산만 해도 마냥 서비스 공간이 부족해 이분을 위해서 창업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분들이 초기 창업하기 위해서는 컨설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창업 지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양관광 서비스업 정보를 재본칙화하자. 즉 이 서비스업체 보험이나 젊은 인력을 키워서 기금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마지막처럼 최근에 보면 해양 레저 관광 다이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거나 마리나 정보업체, 서프비치, 부산에 만든 요트 업체처럼 이렇게 뭔가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서 해양관광을 활성화주를 만들어주자는 게 2020년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짧게 2020년 해양휴양문화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